기독교 서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뭐 증산복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야학노인 전복전사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복서정종이라든지 뭐 또 작자미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중에 이제 천금부도 있고 18문답이 있고 하지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이제 각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뭐 그걸 서적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보완 학습을 하신다든지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숙지하고 계시면 육교 서적 책을 못 볼 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내용들이나 어떤 개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기본기를 좀 갖추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 같은 거죠. 경험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괴상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체감이 좀 잘 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 어떤 그 공부한 사례를 보면 천시점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천시점을. 근데 요즘 뭐 일기예보만 봐도 뭐 네이버 이게 스마트폰만 봐도 다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 맞는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뭐 시의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편차가 나는데 그래도 이제 일진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괴상을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루하루의 상이지만 제한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 육교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이론 같은 것도 계속 반복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 개인적인 사안이든 주변에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한번 괴를 작교를 해서 점을 치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쭉 쌓이고 결국 이렇게 점학이라는 것은 예측하기잖아요. 당신 과거에 뭐 했지 이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늦든 빠르든 시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시간의 법칙이 운행 법칙이 그 앞으로 흘러간다는 얘기.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죠? 미래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미래로 흘러가면서 그 하나하나의 그 괴상에 나왔던 것들의 사안들을 실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차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괴상에 드러났던 현실들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 내 관심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경험치로 쌓이면 어떤 확신이 되는 거죠. 이론하고 실전하고 또 검증하고 이게 삼위일체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학문에 대한 어떤 신뢰 내지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고 쌓여져 나가면서 어떤 내가 육교를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과정으로 생기는 거죠. 과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걸의 정유이라는 공망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여성이 현재 사귀고 있는 남친과의 향후 관계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그 육효의 영역으로도 아주 잘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명리든 뭘 가지고 이렇게 현실에는 이게 이제 궁합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살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육효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중화리괴가 중간상괴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진사가 이렇게 공망이 됐습니다. 공망이 되죠. 공망 진하고 이렇게 사가 공망이 돼 있어요. 여기는 세유가 공망이고 여기는 부모유가 공으로 화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쭉 보면 그동안 이제 그 공부 안 했던 내용들이 조금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내가 점을 쳤을 때는 이렇게 괴를 보고, 괴상을 보고, 항상 용신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게 뭐다. 근데,
여성분이 남자하고의 관련성, 관계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관귀효가 용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귀효의 동태를 똑같이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귀효가 삼요에 이렇게 응의 자리에 딱 위치에 있죠. 위치에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사귐이라든지 어떤 결혼, 이성 간의 관련성, 이런 것들은 용신효도 보지만 응효를 보기도 합니다. 응효는 흔히 말하는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배경, 상대방의 어떤 컨디션,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응효하고 용신효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응의 자리에 내가 어떤 초대를 받았으면 내 자리가 있고 상대방 자리가 제대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상대방 자리에 들어있으니까 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 모양을 갖춘 제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정식으로 사귄다, 정식으로 저 사람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 아니면 뭐 좋아한다, 뭐 이런 것으로도 정상관계다,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응의 자리가 갖는 의미가 이렇게 있고, 관효의 용신효의 첫 번째, 그렇죠? 용신효의 동태를 보면 아까 축월의 정유일점이었으니까, 그렇죠? 축월의 정유일이니까 축은 원래는 토국수를 하죠, 그렇죠? 토국수를 하는데 일에서는 유일은 금생 수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극 일생, 이런 거를 상적이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왕과 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승진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뭐 이렇게 아니면 취직점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관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근황에 대한 거를 물은 거니까 관기가 용신이 되고, 관기는 한쪽에서는 생받고 한쪽에서는 극을 받으니까 힘이 약간 중간 정도의 형태인데, 마침 요 사유가 동해가지고, 그렇죠? 사유가 동해가지고 뭐를 해요? 이렇게 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 두 가지 형태예요. 자손요로 바뀌어가지고 응요를 생하니까 생하는 힘이 어때요? 더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강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렇게 생극이 팽팽했는데 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형태를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의 어떤 상황이다,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이런 내가 응요에 처해 있는 관의 상태를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정유일날 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구사잖아요. 청주구사 백현. 그러니까 아까 정유일날이니까 그렇죠? 주구사 백현 청. 자, 육수는 계속 빼고 적었는데,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주변적인 상황이나 이런 컨디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육수를 씁니다. 육수. 이게 이제 등사라고 하는, 등사는 가늘고 이걸 긴 것, 이렇게 이게 허경경의지사라고도 유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기묘한 것, 그리고 이게 뱀을 닮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그 사람이 있는 상황을 보고 거기다 부수적으로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관이 임해가지고, 그렇죠? 관이 이렇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어떤 등사의 모습의 형태고 또 이 손으로 화해 가지고 회두생을 받아서 이렇게 생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니까 이거 설명이 귀하나가지고 한 시간 설명하는데 이게 명리 해석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명리는 그 하나판 가지고 내가 평생을 쓰지만 요거는 그때 상황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대로. 다른 여자예요? 응? 다른 여자예요? 다른 여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자잖아요. 그렇죠? 나잖아, 나. 여자인데 또 여자가 떠가지고 생을 하고 있잖아. 이건 두 가지가 돼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것도 되는 거고, 또, 왜냐면 이게 나도 될 수 있지만, 나 아닌 글자가 동해가지고 생을 하니까, 그죠? 또, 요 등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특기, 예술, 뭐,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것도 되고, 이게 자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상도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죠? 기술이니까 내가 그런 예술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 식상생재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술 음악 하는 사람이야. 음악으로 지금 또래인데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 횟수가 일단은 뭔가 월에 이렇게 비화돼 있고, 또, 동요의에서 생을 받고 있고, 응요에 제대로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컨디션은, 주변 사람이 보거나, 타자 입장에 보거나 어때요? 괜찮은 남자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일단은. 여기까지가 기본 1차적인 요건인 거야. 아니, 그럼 괜찮은 남자인데, 괜찮은 남자하고 나하고 계속 가겠냐고, 이어져 가겠냐고. 이런 걸 나머지 이제 괴의 변화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요 힘의 세기만 보면, 이거 되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되는데, 그냥 나머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요는 사화가 형이 짓을 했잖아요. 형이. 그러니까 형이 짓을 했다라는 거는 형은 남자가 치든 여자가 치든 경쟁자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경쟁자이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공망이었단 말이에요. 공망이면 우리가 따진 것 같이 공망이 힘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월의 축일점이니까 어때요? 힘이 없고 월파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망 앤드 월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도저공, 진공의 형태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 세효, 응효 중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귀어 왔는데 내 마음이 지금 월파당하고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대로 내 마음이 지금 어때요? 남자는 신나서 이렇게 힘받아 있는데 나는 힘없고 공되고 파되고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렇게 이제 요 효는 상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상효. 그러니까 상효는 뭔가 사물의 끝, 종결, 마무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효가 어떤 상태냐? 이 세효를 이렇게 생하는 것은 목이죠, 목. 그렇죠? 근데 목이 일단 동했어요. 그렇죠? 목이 동해서 이렇게 생하려고 하면 그나마 공망이더라도 힘을 좀 가질 수 있다가 되는데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망으로 한 거죠. 그렇죠? 공망으로 하였으니까 이 묘 자체도 어때요? 생작용이 어렵다. 생을 하기 힘들다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의 이면 상태나 내면 상태를 이렇게 살펴볼 때 이걸 원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신은 그 대상효, 이 용신효, 목적효의 이면의 마음 상태다, 사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원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나의 속마음이기도 하는데 본래 현재 상태도 공망의 월파의 상태의 상유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화를 생하는 목의 상태도 부효가 돼서 이렇게 공망으로 화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망으로 화하고 이렇게 힘이 없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어때요? 근심 걱정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주작에 임해가지고 부효에 임했는데 이 부효가 동해서 두 가지 작용이 강하는 거죠. 공망으로 이 글자가 공망은 아니잖아요. 공망으로 이렇게 화했지만 요 글자가 동함으로 해가지고 이 유하고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충이 생기는 거지. 충이. 그러니까 유효는 관요의 원신이란 말이겠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요가 힘을 받고 있는데 이 부효가 주작에 임해가지고 그렇죠? 이 유효하고 이렇게 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나를 생하기도 힘들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부효는 이 대상의 부모가 되는데, 이 부모가 어때요? 이 원신을 충하는 게 되니까, 이게 부모가 좀 반대한다도 되는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참고로, 이 대상되는 여명은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요.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한화그룹의 메인 계열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잘 나가는 뭐 신부감으로도 어디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리고 집안도 이렇게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관하고 연관된 그런 안정적인 사업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재물적으로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청룡에 임해가지고 본인 인물도 헌출해요. 여명이 이렇게 보면 맞죠? 여기 청룡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이제 형편을 놓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원괴의 관의 상황인 거고 이렇게 생으로 되고 부차적으로 변화가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중화리. 원래 괴가 뭐였어요? 이렇게 입괴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화리괴가 뭘로 바뀌었어요? 네, 간괴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간괴로. 그러니까 육충괴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육충괴로 바뀐 거지.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남녀 결합사를 볼 때 충도 불리한데 또 나중에 또 충의 상황으로 변하고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충은 흩어진다, 단절된다, 세퍼레이트 된다, 이런 형상을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헤어지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뭐 좀 좀 젊으니까, 그렇죠? 29이니까 한 2년 정도 사귀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육효도 기본 메인 원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요하고 그냥 보세요. 제가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니까 이게 세요가 사이고 이렇게 이제 해가 있으니까 응요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다 지금 충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동하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요 육충의 상태를 이렇게 사화가
공망이 돼가지고 피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피하고 있는 상태. 예. 그러면 이제 이제 뭐 본인한테 그러니까 아직 둘은 뭐 이렇게 본인은 좀 먼저 결혼도 생각하고 이러는 입장인데 남자 나이로 보면 똑같은 동갑이에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근데 이제 중간에 안 만났다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사귐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 여자는 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한 30이나 31살 정도쯤에는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고 남자는 아직 그게 전혀 지금 체감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황으로 다가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여자가 이게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갭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팔자 풀다 보면 팔자에도 그런 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언제 결혼하겠냐가 아니고 언제 헤어지겠냐가 되는 거야. 이제 깨지겠지. 그렇지. 이거 뭐 없는 사람 보고 좀 그러긴 한데 이런 얘기 보니 당사자한테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 거고요. 우리가 괴상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 공망이니까 그렇죠. 마침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사년이니까 이 해로도 이 공망이 이 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올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오미로 가니까 그렇죠? 사오미로 가니까 이 공망이 해공되는 시점이 이렇게 뭔가 헤어질 수 있는 시점이 된다. 축월이면 축, 인묘, 진, 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월에서도 이렇게 겹칠 때, 월에서도 겹칠 때, 그러니까 진사가 이렇게 공망이니까 그렇죠? 공망이고 이런 이제 변효 중에 이런 글자가 이렇게 여기 아까 공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올해의 을사년에 진월이나 4월, 진월이나 4월에 가면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출발은 비교적 관요가 튼튼하게 이렇게 관기요가 튼튼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주변에 이렇게 배치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좀 불리하다. 요런 효들은 변효들은 용신효를 직접 극을 하진 않지만 그 의미나 상이 어때요? 식상이니까 그렇죠? 자손연이니까 자손은 관을 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봅니다. 이제 무관이죠. 갑목일간이 갑술일주인데 이럴 때 이제 배우자를 뭘로 보냐면 이거 이제 일지 중심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글자들이 축술미로 놓여 있고 기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일지술토가 길작용을 하는 구조니까 배우자 덕이 있다예요. 배우자 덕이 있는 명조인데 이 배우자가 이 술이 내가 갑술이 됨으로 해가지고 축술미를 다 이렇게 이루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내가 직업적인 형태라든지 배우자의 동태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변화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거치고 저는 이렇게 이런 구조가 충미충 이렇게 술미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병우년이거든요.